수많은 이변들을 만들어내며 8강의 시작을 알린 LOL 챔피언스 서머 2014. 지난 10일, 12회차를 끝으로 결정된 8강 진출팀. 특히 이번 시즌 16강전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들로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롤챔스 역사적으로 볼 때 처음 있는 일이고요. CJ의 동반 탈락. T1S 역시 맨날 주춤주춤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SKT 형제팀이 또 동반 진출했고, 뭐 지네오 스텔스가 쾌거를 이뤘다라는 거. 처음으로 8강 진출했죠. 예측 가능한 경기 없이 재미있는 구도의 대결이 형성된 8강 매치업. 이제 본격적인 8강 대결에 돌입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느 경기도 놓칠 수 없는 경기로 구성된 건 맞아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첫 스타트를 끄는 KT 에로우즈 대 나진실드의 대결. 5세트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 끝에 롤챔스 서머 4강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KT 에로우즈. 8강 첫 경기부터 5세트까지 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시작하는 날부터 선수들의 정신력이 더욱더 좋아졌고 경기력 또한 좋아졌기 때문에 패패승승승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 이번 시즌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큰일 한번 낼 수 있겠구나. 팽팽한 대결이었던 만큼 활약한 선수들도 많았던 경기. 그중에서도 KT 에로우즈가 4강 첫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건 숨은 MVP의 활약 덕분이라는데, 과연 어떤 선수일지. 하찬이가 정말 숨은 공신이 아닐까. 하찬이의 쓰레시가. 탑 부시에서 대규모 한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부시를 핑크 와드로 장악을 한 다음에 은신을 통해서 이니시에이팅을 걸었다라는 측면. 정말 기사회생으로 살렸습니다, KT 에로우즈. 숨은 MVP 하찬이, 하승찬 선수 덕분에 기분 좋게 4강 진출을 확정한 KT 에로우즈. 이제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단 3팀만이 남은 상황.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팀들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대결이 하나 있었으니, 삼성 화이트랑 SKK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매치고, 빅매치다라고 얘기하면 뭐 입이 아플 정도잖아요. 악연이라면 악연이 그런 매치겠죠. 현재까지는 두 팀이 사이좋게 번갈아가며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8강에서는 어느 팀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으로 경기를 펼쳐나갈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SKS도 생애 첫 8강에 자리에 올라와 있고 4강을 간다는 것조차도 SKS한테 굉장히 놀라울 만한 그런 일이고, 지금의 나진 소드는 계속해서 16강을 탈락하던 그런 나진 소드가 아니에요. 나진 소드가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전성기 때 나진 소드가 돌아왔습니다. 그만한 경기력 분명히 선수들이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경제팀을 대신해 나진 소드가 4강 진출에 성공하며 명예를 회복할지, 아니면 SKT T1S가 이변의 연속을 만들어내며 4강 진출에 성공할지, 흥미진진하고 치열한 대결을 곧이어 확인하세요. 양 국가를 대표하는 최강 선수들만 남았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16강 마지막 주차에서 한국의 정한슬과 중국의 정거이가 8강 진출을 확정지으며 8강 대진표를 완성. 특히 정한슬의 뛰어난 드루이드 운영이 이날 경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루이드의 아버지. 하스스톤의 9개의 영웅 중 카드 수급이 가장 원활한 드루이드는 무적, 흑마법사와 같이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직업인데요. 그중 정한슬이 사용한 덱은 토큰 드루이드. 보랏빛 여교사와 야생의 힘이죠. 이 두 장의 카드의 효율을 최대한 이제 활용하는, 계속해서 하수인을 바닥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쉴 틈 없이 늘어나는 보너스 하수인들로 필드를 장악. 자연의 군대, 야생의 포효를 기반으로 한 콤보를 사용하며 상대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강의 드루이드! 급속성장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자극이라는 카드, 이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 만화를 좀 당겨서 쓰고 그 턴에 이제 냈던 하수인이 정말 상상 이상의 좀 강력한 하수인이 나오기 때문에 필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키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미드램프 드루이드고, 이 외에도 램프 드루이드, 램프 토큰 드루이드,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등 덱 구성으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드루이드. 정리를 해드리자면 드루이드는 말이죠, 초반에 세고요, 중반도 센데 후반은 더 셉니다. 해설진이 입을 모아 칭찬한 드루이드. 그렇다면 약점은 없는 걸까요?
거의 완성에 가까운 덱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드루이드한테 조금 유리한 게 일반적으로 주문 도적이라고 불리우는 도적이 조금 유리한데 이 도적은 여러 가지 덱들에게 범용적으로 세진 않아요. 드루이드는 평균적으로 셉니다. 8강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의 드로이드가 활약할지 기대되는데요. 20일에 펼쳐지는 8강에서는 이종과 달리 중국 선수들이 한국에 방문해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8강 올라간 선수들은 뭐 대부분 다들 기대가 되고 김건중, 정한슬 선수하고 광역 맞으면 서레나 네. 요 세 선수가 제일 기대가 가는데 그 중에 두 선수가 8강에서 맞붙게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오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역시 중국 선수의 중국 선수로 붙게 된 점은 약간 아쉽긴 아쉬워요. 동일 국가끼리의 대결이 무려 3경기. 광역 맞으면 서리나 선수가 잘하고 저랑 친해요. 그 안엔 아시아 최초 전설 등급 김정수 대 예선 2위에 빛나는 정한슬의 대결까지 속해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명경기의 탄생이 기대됩니다. 대회 보는데 일단 새로운 직업들이 좀 더 쓰일 것 같고요. 진짜 9개 직업의 싸움이 이제부터 대회에서도 보여질 것 같아요. 블리즈컨에 한층 더 가까워진 한중 마스터즈. 과연 4강 진출의 행운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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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수많은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롤챔스 8강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오늘 뭐 비조의 대결이 펼쳐지고 나면 이제 4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네. 뭐 이번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롤챔스가 역사를 쌓아가면서 선수들도 그만큼 또 기량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16강에 들어도 뭐 전에서 굉장히 많은 이변이 속출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네. CJ 블레이즈와 프로스트가 어떻게 보면 동반 8강 진출을 실패했다는 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생애 처음 뭐 첫 8강 진출 팀도 있죠. SKT1, S가 네. 그리고 지네어트 스텔스가 네. 8강 진출했습니다. 근데 8강에서 또 뭐 지는 뭐 준우승 팀이죠. 나진실드가 3무로 겨우 이제 8강에 진출했는데 맞습니다. 패패승승으로 또 어떻게 아쉽게 탈락한 생각하세요? 거. 패패승승승 참 이거 참 알 수 없는. 분위기가 참 예. 오묘했습니다. 이제 남은 8강 경기에서도 또 어떤 또 이변이 일어날지 굉장히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중계진들이 숨은 MVP도 뽑았는데요. 누적 MVP 포인트 공개가 됐습니다. 예, 나진실드의 와치 조재걸 선수가 이제 35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쉽게 그 8강에서 탈락을 했죠. 나진실드가. 그래서 조재걸 선수는 더 이상 MVP 포인트는 딸 수가 없게 됐고요. 네. 또 서포터로서는 받기 힘든 MVP를 이제 SKT S 울프의 이제 이재환 선수가 300점이나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즘 한창 주가가 높죠. 또 우리 나진 소드의 원딜 하고 있는 이제 오규민 선수가 네. 이제 그 300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선수는 이제 8강에 진출했으니까 이 선수가 과연 얼마큼 활약을 펼쳐서 MVP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있지 기대됩니다. 네, 제가 MVP 인터뷰를 해보면서 참 느끼는 게 울프 선수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오규민 선수는 굉장히 천재형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주간의 또 다른 게임계 이슈도 알아봐야겠죠? 지 리포트 함께 하실게요. 샷 온라인 황야 이후 이렇다 할 소식 없던 골프 게임계에 드디어 활기를 불어넣을 게임 등장. 바로 리얼리티를 강조한 차세대 골프 게임 온그린인데요. 온그린이 어떤 게임이며 어떻게 이 게임을 서비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좀 관심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온그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는 뛰어난 그래픽의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게임 내용 소개부터 플레이 영상 시연, 질의응답 시간까지 온그린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아니 이게 누구야? 온그린 홍보 모델 여신 박한별 등장! 평소 골프 마니아로 유명한 박한별답게 인터뷰 시간과 포토타임을 가지며 쇼케이스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인데요. 시선을 강탈하는 미모로 못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박한별. 그렇다면 온그린은 어떤 매력으로 박한별을 사로잡았을까요? 첫 번째, 현실감 넘치는 골프 플레이. 그동안 스크린 골프에서 축적했었던 스윙에 대한 궤적이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물리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골프 게임들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단연간 쌓아온 노하우는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두 번째, 현실에선 경험할 수 없는 환상의 코스.
코스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설원이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또한 비가 온다라든지 천둥이 친다라든지 사실 현실에서는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필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색다른 경험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필드에서의 재미를 넘어 비현실적인 장소에서까지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 골프인들의 환상 제대로 자극할 것 같죠? 세 번째, 개성 넘치는 캐릭터. 처음에는 뭐 동일한 조건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만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타일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히터라든지 스윙어라든지 테크니션이라든지 요 3가지 정도를 이제 고를 수 있게 되고요. 선택한 스타일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5가지 스탯들. 나만의 골퍼를 키우는 재미 정말 쏠쏠하네요. 어때요? 이 정도면 골프 게임의 대표 주자 노려볼 만한가요? 골퍼들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골프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T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온그린에서 만나는 현실과 꿈의 환상 조합. 짜릿한 골프의 묘미. 이젠 집에서 즐겨보세요. 올여름을 후끈하게 달굴 초대박 스펙타클 액션 판타지 영화가 떴다. 이름하여 쿠노이치. 사실 이 영상은 영화가 아니고 영화를 방불케 하는 던전앤파이터의 신규 캐릭터 쿠노이치의 트레일러 영상.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 사유리가 변신한 여성 닌자 쿠노이치는 7월 9일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도적 전직 캐릭터인데요. 붉은 화염의 잔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대형 화염을 수초간 내뿜거나 화염 회오리를 내보내는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년 만에 선보인 도적의 신규 전직 캐릭터인 만큼 등장과 동시에 유저들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킨 쿠노이치. 하지만 인기도 잠시. 쿠노이치의 캐릭터 소개 영상이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들을 트레이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표절 의혹이 휩싸였는데요. 이들이 트레이싱한 영상은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를 비롯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플라즈마 이리아, 프리크리 이렇게 총 4작품. 유저들은 쿠노이치 트레일러 영상이 이들 애니메이션의 연출, 캐릭터 동작, 움직임, 표정 등 모든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던전앤파이터 측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전례가 없어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지만 게임사 측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게재, 조기에 수습하려는 빠른 대책을 선보인 던전앤파이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향후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들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계에서 중국의 대표 여배우 탕웨이가 한국의 김태용 영화감독과 열애설을 밝히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게임계에서도 열애설을 밝힌 주인공들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게임 요정이었던 이신혜입니다. 한때 통통 튀는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게임 요정 이신혜. 피플라이3 BJ 요군입니다. 피파계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 피파 대통령 BJ 효근. 어우, 서로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사귄 지 한 40일. 사귄 지 얼마 안 된 만큼 정말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근데 손도 못 잡게요.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가 먼저 앞에 가요. 오빠 나 먼저 갈 테니까 바로 뒤에 따라와. 저 진짜. 어머머머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TV 봤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쁜지도 몰랐고. 전 솔직히 이 사람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이런 장난꾸러기들. 이렇게 다정한데 말이죠. 게임계에서 만난 두 사람 게임도 함께 하겠죠? 진짜 제가 피파 방송 조금 해가지고 키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빠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옆에서 아 이건 이거보다 이러면서 안 가르쳐. 가르쳐주면 안 되겠까. 여자친구인데. 아 여자친구면 더더욱. 왜? 지금 우리 좋은 사이잖아요. 이때 가르쳐주면은 큰일 납니다. 여친에겐 자동차 운전도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 법. 남자로서 효근 씨의 신의 사랑이 팍팍 느껴지는데 사랑해? 이제 좀 제대로 된 표현 좀 해주세요. 지금처럼 그냥
앞으로도 계속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상큼 발랄 커플 두 사람. 앞으로 더 예쁜 사랑하세요. 그리고 LOL로 만난 또 한 쌍의 커플. CJ 블레이즈의 강찬용, 버프걸 일기 맹솔지. 강찬용 선수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자기 매력을 물어보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강찬용 선수가 무심함? 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심함? 무심함인 것 같아요. 와우, 한없이 시크해 보이는 강찬용 선수. 솔지를 부르는 애칭이 있다고? 그냥 자기? 상상이 안 가시죠? 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맹솔지 양도 애정 표현 한번 발사해 주세요. 너를 믿어주고 네 편에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 힘내. 사랑해. 이렇게 만나본 알콩달콩 게임계 커플들. 사랑해. 만인에게 공개한 만큼 서로의 사랑 끝까지 지키시길.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게임계 커플입니다. 참 훈훈하네요. 예, 뭐 아무래도 게임 그러면 보통 남성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건데 네. 이 또 여성들이 좋아하시고 그런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게임을 통해서 두 분, 남성, 여성 두 분 다 좋아하신다면 커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사실 이 분들도 이제 연예계나 다른 영화에 같이 이들 커플에 대해서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슬 씨도 이제 게임계에 계시니까 좋은 인연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들으셨죠? 인연이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만 하면 안 되죠. 기자님도 어필 한번 하시죠. 아, 예. 이럴 때 유부남이 뛸 자리가 없네요. 예, 그러시죠. 네, 참 이럴 때는 뭐 우프다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참 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 안타깝게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게임계 표절 시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뭐 던파 프로이씨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을 보면 아예 싱크로율까지 이제 맞다 보니까 이건 거의 완벽한 그 표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에 뭐 최근에 블레이드가 좀 뭐 표절 시비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광고가 이제 네. PC 유명 PC 게임이죠. 다크소울의 광고를 갖다가 이제 표절했다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뭐 433이나 이 광고를 대행 제작했던 회사랑은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뭐 서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표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작물을 만드시는 데서 언제나 좀 약점이 되고 굉장히 좀 넘어야 될 삶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광고뿐만 아니라 사실 올 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사실 캔디 크러쉬 사가를 표절한 애니팡2 문제도 그렇죠. 있었고 네. 어쨌든 이런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표절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김준욱 기자가 얘기를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콘텐츠 창작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번 이런 걸 통해서 뭐 스스로도 이 표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발판으로 앞으로 게임계가 좀 더 성숙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결승만을 앞두고 있는 월드 오브 탱크 파이널 리그 WG 에이펙 2014 시즌1 파이널에 오른 최종 3팀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승만 남겨둔 WGL의 모든 것, G포커스 함께 하시죠. 평균 6분 내외 박진감 넘치는 전차 대결. 109개 팀, 총 1,035명의 선수 참가. 매회 5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든 WGL 에이펙 2014 시즌 1. 그 대미를 장식한 시즌 1 파이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파이널에 진출한 세 팀. 대한민국의 넘사벽 아레테, 필리핀을 기반으로 한 PVP 슈퍼 프렌즈,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구성된 다국적 팀 T2가 18일, 19일 양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과연 시즌 1 파이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시즌 파이널이 열리기 이틀 전 자랑스러운 한국 대표팀 아레테와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 내놔도 손색 없는 팀이죠. 명실상부한 국내 최강 팀이죠. 이번 WGL 에이펙 시즌 1에서 전승이라는 아름다운 유형을 뽐내며 시즌 1 파이널 한국 서버 대표팀 등극. 예상했던 결과 네 맞습니다. 매 경기마다 압도적인 우세를 선보이며 월드 오브 탱크 국내 최강팀으로서 면모를 과시했죠. 선수로서 축제를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크나큰 기쁨인 것 같아요. WTKL 시즌 1, 시즌 2 두 번의 우승. 그들의 무패 행진에 픽픽 쓰러져 나갔던 한국팀은 많았지만 지난 4월 폴란드에서 열린 WGL 그랜드 파이널에서 느낀 높기만한 세계 무대의 벽. 이번엔 그래서 많이 참고를 했고 많이 분석도 했고 절대로 얕보지 않고 침착하게 맞을 생각입니다. 이들이 경기하는 팀은 아무래도 PVP 슈퍼 프렌즈겠죠. 필리핀을 기반으로 한 PVP 슈퍼 프렌즈는 아주 열정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리그의 활기를 불어넣는 재간둥이 팀. 극단적인 파이팅, 열기를 다 뿜어내면서 그걸 방출해내는 건데 특히나 WGL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팀 나비에게 한 차례 패배 후 패자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선보이며 아레테, 크나틱을 꺾고 최종 4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레테의 마음, PVP도 알고 있을까요? 특히나 PVP의 팀장 배트맨은 자신의 닉네임처럼 배트맨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Just to entertain everyone watching, I think in the Asian server in particular, we need more fans into the scene, and hopefully I'm helping with that. So, yeah. 배트맨 되게 살갑기도 하고 재밌는 친구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상관없는데 이제 몇몇 선수들은 그런 걸 또 영향을 받아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어서 마우스를 잠깐 때릴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예. 과연 이번 시즌1 파이널에서도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팀 이피셔시 같은 경우는 캐주얼 팀을 시작으로 이번 시즌 실버, 골드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패자조로 떨어지지 않고 파이널에 진출한 안전 제일 K팀. 팀 이피셔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아시아 서버에서 1등을 하고 온 팀이고요. 견고한 수비를 좀 앞세워서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야금야금 랩장하기 좋은. Yes, of course. 이렇게 시즌1 파이널에 오른 해외 두 팀에 대해 꼼꼼히 파악해둔 아레테. 그렇다면 PVP와 TE 두 아시아 대표도 아레테를 잘 알고 있을까? Yes. They are a very strong team. Obviously, the best team in Korea, and Since I know that they're the youngest server overall, and they are very good in adapting and learning new stuff and just surprising everyone. 홈팀인 아레테가 조금은 유리한 상황에 놓였는데 Playing here in Korea, so I think they got the crowd there. like not as much support, but we would like to entertain the crowd here nonetheless. So yeah, it'll be fun. 역시 대표팀답게 세 팀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파이널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개최 이후 2년째를 맞이한 WGL 2014. 글로벌로 향하는 그 첫 시즌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최강자는 과연 누가 될지. We'll have good games together. 아레테 화이팅! WGL 에이펙 2014 시즌1 파이널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영광의 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지난 4월에 남 기자님께서 직접 폴란드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아레테의 그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그 파이널 순위 결정전에서 2승으로 이제 1위로 그 결승에 나갔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PVP 팀한테 제가 직접 봤었던 경기인데 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긴 거 보면은 사실은 그만큼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뜻이 뭐 탁월함, 유능함 이런 뜻이라 그러는데 네. 아레테가 한국에선 정말 아레테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로 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해외 대회 나가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월드 오브 탱크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RTA 팀의 이제 성적 자체가 아직은 좋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RTA 팀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가 아니잖아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입니다. 배우. 그러니까 자기 생업이 있고 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계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그 대적할 만한 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인기 종목, 비인기 e스포츠 종목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게임사나 아니면은 저 방송사도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팬들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 기자님 말씀처럼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일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선전하는 리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글로벌 리그들의 발전을 꾀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는 뭐 7월 30일입니다. 뭐 상해에서 열리는데요. 뭐 차이나조이 기간 동안에 열리고요. 차이나조 안에서 열리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장소에 열리지만 이 뭐 전 세계 게임 어떤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걸 발표한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일 것 같고요. 월드 e스포츠 챔피언십 게임즈의 글로벌 e스포츠에 대한 어떤 전략도 나오고요. WEGC 2014 글로벌 파이널 공식 종목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e스포츠 종목을 갖다 올림픽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 과거 저희 WCG를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우리가 e스포츠를 어떤 올림픽화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좀 역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한국이 항상 e스포츠의 선두 주자였던 만큼 그 아쉬움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G테스터 함께 하실 거고요. 저희는 한 주간의 게임 순위 알아보는 G랭크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7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19위 프리스타일 풋볼 Z, 18위 스페셜 포스, 17위는 테라, 16위는 스타크래프트 2입니다. 최고의 아케이드는 유저들이 직접 선정하는 창작 경연대회로 큰 화제를 모은 스타크래프트 2. 이번 대회로 더욱 다양해질 아케이드를 약속하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5위 메이플 스토리, 14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최상위급 전설 아이템 획득에 도전하라! 검은 왕자 평판 획득량을 100% 증가시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14위! 13위는 사이퍼즈가 차지했고요. 12위는 리니지2, 11위는 워크래프트3, 10위는 이카루스, 9위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마을을 점령한 몬스터를 처치해 보스 유니크 항아리를 획득하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마을 침공 시즌3로 순위 업! 던전앤 파이터가 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8위의 스타크래프트, 7위 블레이드 앤 소울, 6위 아이온, 5위 리니지, 4위는 디아블로3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전설 보석의 등장! 다양한 전설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벌써부터 유저들이 바글바글한데요. 과연 다음 주 순위 상승도 가능할지 기대할게요. 3위는 피파 온라인 3, 2위는 서든어택이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롤챔스 썸머 8강 진출팀이 확정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부동의 1위를 지켰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포코팡, 9위는 애니팡 사천성, 8위는 애니팡입니다. 점수만 올리기 심심해 하는 유저들을 위해 업적 시스템이 나타났다. 목표만 달성하면 빵빵한 보상이 와르르르르르르. 더욱 재미있어진 애니팡을 만나보세요. 다음은 7위 몬스터 길들이기, 6위 피파 온라인 3 모바일, 5위 쿠키런, 4위는 블레이드입니다. 극악의 난이도 무한던전 시즌2 시작에 앞서 블레이드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보스만 쓰러뜨리면 어마어마한 보석이 내 손 안에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캔디 크러쉬 사가, 2위는 순위가 대폭 상승한 애니팡2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1위는 뽑기 이벤트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모두의 마블이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7월 셋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대규모 전쟁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플래닛사이드 2. 하지만 기존 FPS에 익숙한 국내 유저들은 다소 적응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는데 과연 비주얼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플래닛사이드 2의 비주얼. 유저들이랑 게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게임 어떻게 접속하게 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들어왔대요. 일리 있어, 일리 있어.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막 이런 막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막 연기 나고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픽도 괜찮네, 연출도 괜찮구나 하고 접속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완벽하게 실제로 낚이셨네요. 아니 뭐 이렇게 속은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비주얼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되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세상을 부정적이고 음험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추천한 게임 아니면 그렇죠. 험담을 일삼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맵으로 치면 되게 극히 일부분에서만 펼쳐지는 약간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원래 전쟁이란 게 두 국가가 싸우면 모든 영토에서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선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워게임인데 저기 후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보급 이렇게 만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장면을 취사병. 그거를 게임 속의 동영상이라고 그렇죠. 알렸으면 누가 하러 와요? 취사병이나 PX병이 동영상에 나와봤어 봐요. 당연히 전방에서 싸우는 치열한 전투장면에 나와있죠. 네, 진정하시고요. 어쨌든 비주얼 어떠셨어요, 두 분은? 요즘 온라인이나 콘솔이나 정말 하이엔드급의 초특급 비주얼을 가진 게임들이 FPS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그런 기술 자랑의 향연이에요. 그렇죠. 뭐 이제 패키지 게임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넘사벽급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넘사벽이 하이엔드급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임들은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칭찬을, 그 정도의 특급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비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급까지는? 예, 풀스타2 특급까지는 약간 오버라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A급 정도의 칭찬이에요. 네, A급. 왜냐면은 실제로 이거는 정상 참작을 많이 해줘야 해요. 범죄자다 이거. 정상 참작. 정상 참작을 해줘야죠? 예. 어떤 의미죠? 예, 왜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하냐면 우리 계속 얘기하다시피 워게임, 전쟁 게임입니다. 대규모의 전장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오브젝트들,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보통 게임이 무거워지고 연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이제 매스를 대는 부분이 대부분 그래픽적인 부분입니다. 거기가 가장 이제 사양적인 부분에서 중량을 더하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이 플래닛사이드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전쟁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으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딱히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칭찬해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어떤 FPS 게임보다도 큰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막상 들어가 보니 다가오는 비주얼 쇼크는 아니지만 스케일이 큰 FPS 전쟁인 걸 감안해 이 정도면 뭐 A급 판정. 하지만 현 기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근데 스케일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그래픽적으로 대단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특히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도 당연히 납득을 해요. 이 게임은 대규모 전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컨셉은 되게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 반박한 거죠? 하지만 과연 유저들이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할까요? 일반 유저들이 과연 그거를 갖다가 일일이 감안을 하면서 그래 플래닛사이드2는 굉장히 대규모 전쟁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이 뭐 타이탄폴이라든가 이런 좀 최신의 배틀필드라든가 이런 게임들보다 떨어질 거야 라고 유저들이 과연 납득을 해줄까요? 사실 우리나라 유저들한테는 크게 문제는 안 되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 지금 FPS 유저 중에 70% 80%가 아직도 서든어택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비주얼이면 감지덕지고 눈이 호강하는 거지. 뭘 더 말해 그래서 솔직히. 그렇죠. 자그마치 10년 전 게임을 지금까지도 즐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 FPS 게임 유저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예전에 S모사에서 C모 게임, FPS 게임 낼 때 서든어택을 공격하면서 이런 광고 카피를 낸 적이 있어요. 서툰어택은 가라. 서툰어택? 그 서툰어택은 이거 사실 서든어택 대단히 훌륭하고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게임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아직도 서툰 게임임에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 유저들이 플스2를 봤다? 이 정도면은 비주얼 때문에 못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일단 비주얼적인 평가에서는 좀 냉정하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플래닛사이드는 이런 거예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라 라고 시켰는데 플래닛사이드는
많이 그렸어요. 아니 그럼 이제 선생님이 평가를 했죠. 야 많이 그렸구나. 수고했다. 수고했어. 잘 그렸다가 아니에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근데 타이탄폴을 예로 들게요. 와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소중히 미대가 임마 너 미대.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평가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압도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스케일에 압도당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죠. 네, 비주얼보다는 스케일. 진짜 화면에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 보면 몰려가지고 뭔가 뿅뿅뿅 쏘고 그냥 뭐 펑펑 터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좀 전쟁을 진짜 펼친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뿅뿅뿅이라는 의성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플레이 사이드를 상당히 비하하는 쪽으로 지금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플레이 사이드에서 뿅뿅뿅 쏘는 총이 어디 있어요? 게임을 비하하면 전자오락. 전자오락을 또 비하하면 뿅뿅질. 애들 뿅뿅질. 그런 느낌이죠. 뿅뿅. 아니 이거 레이저가 뿅뿅하고 날아가는 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느낌을 보면 되는데 뿅뿅뿅 이건 진짜 은연중에 묻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네요. 다 납득은 하는데 또 반박하려고요. 으이그. 이 게임은 그냥 이런 전쟁류 FPS 게임은 내가 죽어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맞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난전이 벌어지니까는 뭔가 어쨌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렇죠. 진짜 전쟁에서의 하나의 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좀 내가 죽여도 좀 뭔가 좀 저 많은 수많은 적들 중에서 누구 한 명 그냥 죽인 것 같은 느낌이고 얻어 걸려서. 그냥 얻어 걸려서 하나 죽인 것 같은 느낌이고 왠지 그런 게 좀 세다 보니까는 화끈한 걸 좀 기대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이 차진 손맛을 기대했으면은 약간은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실드를 쳐보자면은 사실 연출이 과할수록 타격감도 이제 좋게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죽이는 빈도와 죽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죠. 연출이 과하면은 기존 FPS 게임들보다는 좀 더 쉽게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죽고 죽인 빈도수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연출의 비중을 좀 낮추어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격감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억지 실드를 한번 쳐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까지. 배틀필드 타이탄폴에 비하면 비주얼 아직 멀었다는 평. 하지만 그 스케일 하나만큼은 제대로인 플래닛 사이드 2. 과연 컨텐츠는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직접 플레이해보며 알아보자. 플래닛 사이드 2의 컨텐츠. 플래닛 사이드 2 하면 뭐니 해도 점령전이잖아요. 점령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게임이에요. 그럼요. 뭐니 해도 점령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 딴지를 걸어요. 점령전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점령전이죠. 좋습니다. 아 이겼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점령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리스폰되어 있는 썬더러로 재배치를 해서 우리 그 스쿼드분들과 함께 한번 지금 스쿼드에 들어가신 거죠? 네. 자, 해서 열심히 한번 써보도록 지금 할게요. 같은 군대원들끼리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다리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고 있네요. 와, 나 이거 바꿔야겠다. 와, 그래. 여기 지금 너무 난전이라 갖고. 와! 지금 완전 난전이에요. 지금 여기 다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메딕도 되게 중요한 게 계속 아군이 안 죽게 뒤에서 얻어맞으면서 넌 살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쪽에 탱크 하나! 탱크다 탱크. 헤비 어설트가 필요하다. 자, 저 탱크부터 빨리. 저 위에 하나 더 있다. 위에 하나, 꼭대기 하나. 그러나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 지금은 부담스러워졌어요. 네 왜죠? 썬더러가 파괴됐구나. 다리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아군의 썬더러로 가면 되지. 완전 치열하잖아. 개떼 화면. 근데 사실 지금 공격과 방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대치 중이라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항상 대치 중이죠. 근데 확실한 건 여기 공격은 조금 더 되게 활발한가요? 활발하고 일단 인원수에서 앞서고 있고 그렇죠. 지금 부분입니다. 바로 좋은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저게 보병을 갖다가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다 쏴 죽여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아군이 탱크가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건데 자, 만약에 이 과정이 끝나잖아요. 이 과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틈이 보이면 여기 있는 보병들은 이제 다 들어가서 일단 점령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냥 지금 다 뛰어내려가서 다 이거 점령해 이거. 그렇죠. 굳이 수적으로 유리한데 이렇게 대치 국면만 만들지 마시고 한번
개돌, 닭돌 한번 해주시죠.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 100% 죽죠. 그쵸. 아, 죽으면 어때요? 또 살아나는데.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언제까지 이거 보고 근데 이거를 아니, 우리 둘이 막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게임이 이런 느낌이에요. 뭐 다른 화면을 바라세요? 아무래도 이게 뭐 지역적인 위치라던가 그리고 네. 스쿼드마다의 그 전략적인 부분들에 그렇죠. 따라서 공격하는 재미와 수비하는 재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뒤를 잡았어 이 사람아 죽으라고. 아이고 빠져 계시네 아주 그냥. 죽으라고 이 사람아. 아니 뒤에서 공격하는데도 죽이셨는데 요 자 지금 오히려 저희가 되게 위험해진 게 테란 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셔서 저희가 펠드스파이어 꼭을 계속해서 두드렸더니 지금 나머지 위치 있잖아요. 여기를 애워싸서 저희를 완전히 한 곳에 이렇게 몰아 넣으셨어요. 아 그럼 4년 초과의 형국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존 FPS 게임 즐기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요. 이건 FPS는 전쟁을 하기 위한 이제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렇죠. 전쟁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FPS 게임은 혼자서 잘하면 됐지만 아무리 팀플레이라고 해도 혼자의 피지컬이 뛰어나면 되지만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 자체가 네. 다 같이 잘해야죠. 네, 아군이 함께 협동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투 게임이 아니라 전쟁 게임이라는 거. 그렇죠. 협동이 중시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기존 FPS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플래닛사이드 2.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 즐길게 점령전이가 하나.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데. 기존의 FPS 게임에서 즐겼었던 그런 모드들 그 이상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각 지점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게임 모드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막 보병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싸울 때 그때는 데스매치처럼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저 지역을 몰래 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스나이퍼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접전에서는 뭐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칼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전장 안에 모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돌격전, 뭐 전차전, 저격전, 뭐 기지 방어전 이런 모드들이 곳곳에 다 산재해 있다는. 그렇죠. 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접속할 때마다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굉장히 좀 재미있죠.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소름. 네, 탱크가 문 앞 막 열어줬어요. 엄청 싸워서 문 앞을 열어줬어요. 자, 보병들 뜁시다 하고 스쿼드장이 딱 이야기를 해. 보병들이 미친 듯이 막 한 50명이 막 뛰어서 들어가. 근데 적 항공기가 갑자기 막 투하해갖고 보병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저기에서 우리 아군 항공기가 부대로 와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소름이! 그 전쟁, 그 압도적인 스케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데스매치 뭐 내가 1대4로 세이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점령전 하나에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충분해.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재미있는 굵직한 컨텐츠 하나인 것이 더 쉽게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있잖아요. LOL. 맞아. 뭐 여러 가지 모두 잡다하게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소환사의 협곡 하나 가지고 도대체 몇 년을 해먹는 겁니까? 근데 PC방 점유는 이제 곧 100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100주 이상을 달성할 텐데 그만큼 이제 잘 만든 컨텐츠 모드 하나가 있으면은 잡다하고 자잘한 모드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LOL이나 여기 풀사2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령전 하나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플래닛사이드 2. 그런데 여기 색다른 재미가 하나 더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미는 전투의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양성. 네. 산전수전, 공중전, 배병전 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공중전하고 이제 차량 전투. 그렇죠. 해전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냥 총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플레이를 해볼 수 있고 전투를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장 사이즈 자체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이 탈 것이라는 게 되게 유효하고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 게임들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냥 그건 병기의 한 형태로서 탈 것을 좀 사용하는 형태였다면 이건 정말 없이는 좀 곤란하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멀고 너무 느려요. 정말 유효적절하게 채용을 했다? 독창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잘 차용해서 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숙련된 이
드라이버들이라고 할까요? 운전. 어쨌든 뭐 나르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숙련된 조종사를 만나면은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편해요. 사장님 된 것 같고. 네. 그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타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레벨이 그냥 쭉쭉 오르지 그냥. 그리고 몇 인승 이상의 뭐 8인승 이상의 탈 것들은 다 전용 차선 만들어서 그쪽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말 로드킬을 엄청 당했거든요. 깔려 죽는 거예요? 네. 저는 심지어 이거 너무 억울해갖고 이렇게 이거 좀 팀킬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좀 조심해서 몰아주세요 그때. 아니 당신이 차도로 들어가 있어. 차도로 어디가 차도야? 전쟁터에 차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좀 심하지 않냐? 그래갖고 제가 주의하는 걸로 결론. 그러니까 팀킬 얘기하니까 나오는 건데 진짜 아군 예. 킬이 되잖아요. 아군 킬, 아군 오사,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부르는 거 아주 심각한 트롤링 문제죠. 트롤링. 네. 아군 오사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워낙에 많은 유저들이 소위 말해서 누가 누군지 구별도 안 되는 유저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난전을 펼치는데 그렇죠. 실수로 일어날 수 그렇죠. 실수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인데 이 게임에서는 아군과 적군 식별이 쉬운 편이 아니잖아요. 피하 식별. 실제로 그래서 피하 구분이 잘 안 돼서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지금 초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피해 보복이 들어오죠. 굉장히 메딕들이 많아요. 아군 킬 한다고 해도 근접으로 미안하다고 해놓고 메딕 불러서 부활해주면 돼. 결하고 일어나면 또 죽이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트롤 아니야 이거? 아니 트롤 평소에 그런 거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또 트롤 세계예요 오늘. 마이크 열어놓고 노래 부르고. 자주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군요. 자주 하죠. 안 하는 사람 있어.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봤더니 안 되겠구만. 아니,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네, 넘어갑시다. 자제합시다. 자주 하지 말고. 네. 플래닛 사이드 2의 평가를 모두 마친 G 테스터. 이제 최종 평가만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4인방의 점수는? 플래닛 사이드 2는 파인애플이다. 달콤한 속살을 지니고 있지만 혼자 사다 먹기엔 더럽게 먹기 불편한 것이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 훌륭한 재미를 선사하지만 한참 떨어지는 접근성 탓에 마우스를 집어던지기 일쑤입니다. 제 주의 포인트는요. 접근성 1.5점, 비주얼 3.5점, 컨텐츠 3.5점입니다. 플래닛 사이드 2는 미운오리 새끼다. 라이트한 서든어택류 게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내 FPS 게임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미운오리 새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비슷한 FPS 게임들에 좀 질려하셨던 유저라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서 플레이해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플래닛 사이드 2에 대한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2점, 비주얼 3점, 그리고 콘텐츠 4점 드리겠습니다. 플래닛 사이드 2는 향신료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향신료들이 있습니다. 팔각이나 고수, 아주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죠. 너무도 독특한 맛에 아예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이 강한 맛 때문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 폭넓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타이틀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플래닛 사이드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2점, 비주얼 2점, 컨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플래닛 사이드 2는 유저들이 써내려가는 전쟁 영웅답니다. 병과, 탈 것, 점령지의 위치와 전략 전술에 따라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 성취감, 동료애 등의 재미를 주며 개발사가 만들어준 방대한 전장에서 유저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전장에서 플래툰을 지휘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접근성 2.5점, 비주얼 3.5점, 컨텐츠 4.5점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이렇게 해서 플래닛 사이드 2 최종 평가를 끝으로 게임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래닛 사이드 2의 어떤 또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오늘 그래도 조금 아쉬운 소식은 있었지만 이제 표절 문제나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남 기자님은요? 예, 오늘 소식이 나왔지만 온그린도 나왔었고 오늘 또 발표를 했었는데 MMORPG 데빌리언에 또 새롭게 소식 들어왔습니다. 맨날 모바일 게임만 보다가 새롭게 온라인 게임이 오니까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만나는 생방송 게임 플러스 현재 다음 아프리카 TV에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는데요. 방송 종료 후에도 다음 스포츠 스페셜 연재 페이지 아프리카 TV 게임 플러스관에서 각 영상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egatron seeks the power to deliver the final blow.